국민의힘의 경선에서 탈락하고 난 뒤에 이 하와이로 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이 김대식 의원을 비롯해서 특사단이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하와이 도착한 김대식 의원이 지금 SBS와 인터뷰를 해서 지금 하와이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선거가 한 2주 남았는데, 그런데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찾기 위해서 특사단을 만들어서 하와이까지 가는, 정말 이 총국도 이런 총국이 있을까? 이걸 쳐다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야, 국민의힘 정말 한가하다. 지금 이 판에 하와이에 여행지에 가 있는 홍준표를 찾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특사단이 출발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찬다는 생각입니다. 자, 자발적으로 와서 도와도 뭐 할 판에, 자, 가서 연락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아주 진정성이 담겨 있는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김대식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도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기사가 나온 시간이 낮 11시입니다. 10시 44분에 첫 기사를 썼고 수정 시간이 11시니까 그 시간 전으로 해서 하와이에 도착한 걸로 보입니다. 자, 진행자가 주소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대식 의원은 일단 빅 아일랜드로 넘어가서 거기서 전화를 연결해야 될 것 같아. 전화 연결해서 본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본인이 어디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홍 전 시장이 전화를 안 받거나 오지 말라고 주소를 안 알려주면 못 만나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든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제 출발할 때도 연락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가지 않으면 진정성이 부족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말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하나의 말쇼에. 자,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면은 말쇼를 하고 있으니까 찾아가면은 진정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뭔데 거기 가서 자, 이 쉬고 있는 사람 보고 찾아와 달라고 하는 쪽도 그렇고, 자, 그런데 홍준표가 거기에서 오지 않겠다고, 오지 마라 하는데도 또 찾아가는 사람도 뭡니까? 자, 이걸 쳐다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가한 나라인가? 지금 이재명의 말하자면 일당 독주가 넘어서서 입법, 사법, 행정까지 그야말로 이재명의 독재 체제가 지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응해야 될 중진이라는 사람이 자, 이 애들처럼 삐끼가지고 저 하와이 가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올 것 같고,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 안 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마치 청소년들이 집 나가가지고 어른들에게 겁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국민의힘 보고 자, 한참 멀어도 또 멀었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행자가 어떻든 주소는 모르는 거 아니냐? 자, 전화 연결이 안 되면 찾아갈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재차 물으니까 지금 김대식 의원은 전화 연결이 안 되면 못 찾아가는 것이다. 전화 연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전화 연결이 안 되면 약속도 하지 않고 전화 연결만 될 걸로 생각하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꼭 반드시 연결해서 만나 뵙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찾아가서 이렇게 쇼를 하니 지금 한 바퀴라도 더 돌아가지고 김문수를 찍어달라고, 이재명의 학정, 폭정, 이재명의 독재가 너무 심하다고,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질 줄 모른다고, 그걸 알려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 하와이의 이 휴양지에 찾아가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 의원은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홍 전 시장이 굉장히 서운했을 것이다. 자기가 30년 동안 지켜온 당이고 당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구원투수로 당이 나서서 재간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서운했을 것이다. 아니, 이 홍준표가 서운해야 할 대상은 당이 아니고 이 당의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입니다. 투표를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홍준표의 민심이, 홍준표에 관련 평가가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동안 홍준표가 그만큼 당의 인심을 얻지 못했다. 중진의만큼 역할을 못했다. 계속 당에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도 계속 저격하고 공격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정도의 당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앉아서 당 문제를 해결하고 당의 단합을 위해서 강한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본인이 삐껴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처럼 중2가 지금 가출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이 홍준표를 볼 때 한심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홍준표를 데리고 간 의원들도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홍준표 전 시장이 배수진을 치고 대구시장까지 던지고 마지막 대선 도전이라고 하면서 결연한 의지로 나왔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나오는 바람에 한덕수가 됐다. 김덕수가 됐다. 이러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국민의 선택입니다. 당원의 선택.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가 되지 못한 건 평소에 홍준표가 어떤 처신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건데 그걸 서운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밥투정하는 어린이처럼 밖으로 나가버렸다.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자필 대선 편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홍 전 시장은 이런 형식적인 것은 굉장히 싫어한다. 그걸 김 후보도 잘 아시더라. 그래서 저에게 따로 아주 깊은 메시지를 주셨다. 그 말을 제가 전달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대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자, 이 김 후보는 먼저 손을 내밀겠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먼저 손을 내밀겠다는 겁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겠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런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준표가 이재명 후보로부터 차기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 하는 설과 관련해서는 자, 아무리 정치식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홍준표 전 시장은 보수의 상징이자 자, 우리 당의 어른 아니냐. 그렇게 되면 자기가 걸어온 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국민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홍준표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고 벌써 옛날부터 무너졌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렇게 몇 차례 나와도 대선 후보가 못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홍준표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전부 다 유아족존입니다. 내가 최고다. 내 밑에는 없다. 내가 결정하면 전부 따라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마치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닐까? 비의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 출신들의 특징이 많다. 한동훈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 권영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검찰 출신들이다. 홍준표도 그렇고. 자, 이러니 지금 국민들을 밑에서 섬겨야 된다는 자가 막 군림하려고 떨어지는 않았고 거기도 와, 내가 수습하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떨어뜨리지? 그래서 대적해보겠다고 하는 거기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 하와이까지 그 많은 비싼 돈을 비행기표를 들어가지고 사람을 찾아 보내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홍준표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끝입니다. 정치 인생에. 더 이상의 이런 자가 정치 공간에 설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누가 이런 사람들을 쓰겠습니까? 자, 그러니 지금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된다. 중진들부터 전부 다 뛰어야 된다. 지금 뛰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 그리고 몇몇 의원들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범죄자가 대선 후보에 나와가지고 일치 단계돼가지고 쫙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자, 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그러니 지금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 자, 그동안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자, 6년, 7년, 아니 8년 이상 자, 그 문재인과 싸웠고, 그 다음에 이 이재명과 투쟁했던 그야말로 우리 광화문 전체 대한민국 그 집회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의 폭주를 막았고 정권 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자 지금 각종 후보를 냈는데 지금 구주화 변호사가 후보 사퇴를 한 이유는 전격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다. 자, 후보 단일화에 또 빅텐트에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이렇게 사퇴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사퇴에 관련해서 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입장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대 대통령 선거 자유통일당 후보 구주화입니다. 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우리는 지난 수년간 광장에서 또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 세력과 싸웠습니다. 자,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독재 세력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연장으로 자유통일당은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한 더 크고 가치 있는 결단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국가 세력인 이재명 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통일당과 저에게는 다음 기회가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에 막지 못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유를 얻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찰나의 순간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재명 독재 타도를 위한 범보수 우파 단일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시작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원하는 모든 후보들은 반면 빅텐트를 쳐야 합니다. 자, 개인과 정당의 사적인 이익을 모두 내려놓고 국가를 위한 결단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없으면 개인도 없습니다. 셋째, 저는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광화문 애국 세력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고 자유와 공정, 안보와 정의를 삶으로 실천해온 분입니다. 노동자에서 시작해서 도지사와 노동부 장관까지 그는 누구보다 국민의 삶과 애국의 길을 가까이 걸어온 지도자입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야말로 자유민주 진영을 결집시킬 적임자라고 믿습니다. 국민의힘 정당도 당과 개인의 이익을 모두 뒤로하고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 전현직 의원들 모두 대선에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짧지만 치열했던 이 선거운동의 여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열광을 그리고 자유통일당의 미래와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후보직은 사퇴하지만 저와 자유통일당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세계사적 흐름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독재 세력도 범죄자도 거짓말쟁이도 역사의 흐름과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그렇게 우스운 나라가 아닙니다. 자유통일당은 오늘부로 더 크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그보다 작은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자유통일당을 지지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투표한다는 심정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자유통일당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보여주신 함성과 열정, 웃음과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5년 5월 19일 날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 구주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주화 변호사는 그동안 이 변론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문재인의 이 김정은에게 줬던 USB, 이 USB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까지 그제 바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는 3급 기밀이 있어서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급 기밀이 우리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면 김정은한테 주면 되나? 이거야말로 문재인은 이적죄, 여적죄를 저지른 범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증명해 보인 이 소송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투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가 지금 이재명을 막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구주화 변호사가 말했지만 구주화 변호사와 자유통일당에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번에 마지막이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기회가 없어지면 이번에 끝나면 구주화도 자유통일당도 그 누구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다. 이재명이 온갖 요술로 온갖 술수로 그래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기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유대한민국 체제만큼은 기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대응하게 된다면 이재명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주화 변호사가 후보직을 사퇴해서 김문수 후보를 밀겠다. 자,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 구도가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는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 연임을 주장했습니다. 4년 연임.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게 4년 하고 또 4년 하고 연임하니까 8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번 다른 대리인을 허수아비를 내세웠다가 또다시 4년 연임하면은 이재명은 16년 그 가운데 4년까지 합치면 20년 동안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재명은 감옥에 안 가려고 할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 본인이 감옥에 가면 한 50년 썩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연임 카드를 내놨습니다. 개헌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게 다 이재명은 꼼수가 있다. 이재명은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전부 다 엉터리고 틀리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처럼 자,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생각. 그래서 이재명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제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주 동안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아주 이상한 나라를 물려주고, 아니, 나라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친중, 친북 또는 이런 공동체를 물려줘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